지난 주말 사이 동학개미 분들에게는 반가운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기 금투협 회장으로 서유석 후보가 선출되고 또 금투세가 2년 동안 유예됐다는 소식인데요. 반면에 서학개미 분들 우려가 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연일 급락하면서 손실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 테슬라를 매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네, 이 방송이 그 자본시장을 리드해가는 그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차기에 3년 동안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그 금투협 회장 이 얘기를 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치열했다 그래야 돼요. 후보 같은 경우요. 그래서 3배수를 압축한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투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청자분도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결과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는 서희석 후보가 65%, 서명석 후보가 19%, 또 김혜준 후보가 가장 낮은 15% 정도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이 서희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직장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이끌어가는 그 가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박현재 회장께서는 제가 오랜만에 20년 이상 방송하면서 박현재 회장은 익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형 증권사로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그 중립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내부 직원들의 그 단속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서희석 후보가 내부 지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선거가 치렀기 때문에 가장 약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증권과 자산운용을 두루 갖춘 저도 뭐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자산시장과 자산시장에 가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이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점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준 상태인데요. 저는 뭐 투표권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역시 투표에 참여한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올해 들어선 사고도 있고 뭐고 이렇게 있습니다는 역시 한국 자본시장의 생명,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가 이분들에게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는 가장 적임자를 뽑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투표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자본시장에 이끌어갈 수 있는 꽃을 그다음에 희망을 던져줬다 하는 이런 개인적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희석 당선자 차기의 그 금투협 회장께서는 철저히 중립으로 현장 중시를 통해서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그 금투협 회장이 많이 약했거든요. 옛날에 황영기 이런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뒷전에 배우설 이렇게 해가지고 약화되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이 회장으로 오셨으니까 또 투표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거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고 금투협의 이상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재정립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 관련해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그 금투세가 내년 1월 달에 도입됐더라면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그 투자 자문을 생각해서 여야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많은 이렇게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년 유예시켰는데요. 아마 차기 금투협 회장인 서희석 이렇게 지금 이제 당선자고 내년 1월부터 회장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주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투세 이외에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펀드에 대한 배당 과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회가 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잘 중립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기여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주식투자 기본화를 좀 정착하고 그다음에 약화됐던 금투협의 이상을 재정립하고 그래야 자본시장이 발전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 우리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세계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본시장의 이삭은 30이 밑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부를 우리 국민들이 국부를 열심히 했으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국민들한테 재산 증식의 수단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써야 되거든요. 예. 이런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테슬라 주가 연일 급락하고 있고 이제는 뭐 $100 붕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온통 전 세계 언론들이 예. 이 테슬라로 아주 도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증권 뉴스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큰 뉴스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그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리더스 주가가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신다는 52주 6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64%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수민 캐스터께서 일주간에 18%가 넘었습니다.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분들이 국내 증권사의 잘못된 추천으로 인해서 보이주스가 가장 많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산 소지를 기록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느냐 하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올해 내내 테슬라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자들의 손실이 아주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 홍행코도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한국경제TV 이렇게 아침에 방송에서 얼마나 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좀 더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테슬라 했는데 저렇게 한 1년에 한 70% 올해 들어서는 60% 이상 빠지고 일주 사이에 18% 빠지다 보니까 이게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뭐 참다 못해 분노의 그 손절을 한다 하는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는 테슬라의 추앙, 테슬라의 예쁜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 플러스 러블리해서 태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지금은 테슬라 투자하면 염라대왕 앞으로 가장 먼저 간다 해서 테슬라 플러스 염라대왕해서 테라대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예. 이게 지금의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자본시장 월가를 상징해서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는 월가의 회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슬라의 이렇게 개인 투자를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집단 행동에 대해서 아주 특집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에 뉴욕의 폭동 사태와 비슷하게 돼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거기까지 이거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집단 행동.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인데 테슬라 당신은 뭐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해라. 왜 쓸데없이 트위터 하냐? 하는 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캐스터에서 전했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 같은 이런 것이 집단 행동이 되는 모습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으로 보는 것이 향후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위터, 스페이스X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테슬라 주가가 연일 추락하면서 캐시우드가 부도설에 휩싸였죠. 근데 이제 캐시우드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CEO까지 이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뒤에 그 배경을 우리 정영국 PD께서 새벽에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는 서울석 차기 금투협 회장 이제 아주 자신감 있는 예. 이런 표현인데 반해서 일론 머스크와 캐시우드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데요. 어둡네요. 예. 오늘은 수염조차까지 안 깎았네요. 이 표현을. 그래서 예. 굉장히 어두운데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실 그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부도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캐시우드는 부도설에 휩싸이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1년 전에 아마 그 홍영국께서도 전해주셨겠습니다는 예. 액면 분할 전에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5,800 간다. 액면 분할자입니다. 여기에 3분의 1로 이거 나누면 이조차 3분의 1로 나누면 제 계산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 정도 되는 거죠. 예. 3분의 1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난주에 $123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종을 70% 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결과적으로 부도설에 휩싸이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가 추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마진콜이 발생하는 것을 보유하는 주식들을 더 처분하다 보니까 결국 악순환 거리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돈나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때 추앙을 받았습니다는 예. 비트코인을 51만 달러 간다 했었고 테슬라 주가를 5,800달러 간다 그랬던 이러한 그 시각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같은 경우는 61% 빠졌네요. 좀 마진콜이 걸리는 거죠. 예. 네,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 앵커랑 이혜영 캐스터도 트위터에 현금 부족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전해주셨죠? 예. 그래서 당장은 뭐 부도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본인이 인수한 본인이 일론 머스크가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근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가를 연일 파는 테슬라도 현금 부족설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가 폭락과 함께 머스크의 부도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더 팔지 말아라.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내용은. 근데 더 팔지 말아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저가 매수 추천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저가 매수 들어오죠. 근데 더 팔으라고 했는데 본인 자신이 걷다 위에다 그냥 덮쳐서 팔아가니까 투자자의 신뢰가 져버리는 거죠. 바이든 정부라든가 개인 투자를 집중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트위터에 현금 흐름 부족, 부도설이 나왔습니다는 예. 테슬라도 현금 부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 향방과 함께 100달러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함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나중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트위터는 바이든 정부에서 언론의 공정한 틀인데 저걸 자기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거 폐쇄시킨다 하는 측면이 지금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 X도 지금 저게 대중화되는 상태에서 사실 그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모기에 해당되는 테슬라가 주가가 잘 가서 저 스페이스 X가 대중화되도록 지금 그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현금 부족에 시달릴 때는 앞으로 스페이스 X가 다시 한번 뜨기 위해서는 10년 걸린다.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스페이스 X도 다시 띄우려면 1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국인 미국보다 시진핑의 러브콜이 필요하다라는 이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재미있는 얘기면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예. 지금 테슬라 어쨌거나 자기가 태어난 것이 조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환영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환영받지 못하죠. 정책 당국가. 투자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죠. 경쟁 기업부터 환영받지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나락으로 추달하고 있는 테슬라를 있잖아요. 누가 살릴 것이냐? 조국인 미국에 살리는 게 아니고 다 외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대 판매처가 있는 중국의 시진핑의 러브콜룰이 살리지 않겠느냐. 굉장히 비운한 거죠. 예, 슬픈 그렇죠. 운명이죠. 근데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성 여부에 관련 없이 그런 설이 나도는 것은 워낙 테슬라가 지금 안 좋고 두 번째는 그동안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정부를 등지고 시진핑에 다가가는 모습을 저 자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공산당 참달에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한 게 아니라 시진핑의 시비어 청가라는 연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옹호했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미국 사람을 많이 죽였던 코로나 코비드의 창월지인 신장 위기에 테슬라의 지점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올해사에 결국 공장 건설이 못했습니다는 프리먼트에 미국에 대해서 가장 바이든 싫어하는 친강 대선을 모신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안 좋으면 미국에서 바이든 싫어해 그다음에 기업들도 싫어해 투자자들도 외모해 집단 행동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테슬라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러브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때렸죠. 예. 뭐 사실상 그 기업을 트위터에 인수한다든가 주식 분할한다든가 이것도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해서 때려버리는 상태죠. 근데 이게 이제 저측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테슬라를 두들기는 과정에서 불만적으로 해석을 됐던 시각이기도. 근데 본인 자신이 계속해서 불만적인 행동을 했었죠. 그러면 정부 어쨌거나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건 기업이 싫든 좋든 기업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정책 당국이 뭐냐
기업의 경영 환경에 있어서는요. 정책 당국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업 환경이죠. 예, 그렇죠. 그것이 여든 야든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집권을 하는 사람이 그게 여당입니다. 가치관에 관계없이 그게 기업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 이 민감한 때 공개적으로 또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한 거 가지고 오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슬라를 살리고 일론 머스크를 살리는 게 시진핑의 러브콜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큼 슬픈 인생인가, 슬픈 운명인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시진핑의 러브콜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지속된 이 세계 원유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주말에 푸틴 대통령이 예.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서 원유 감산을 대규모로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1년 전에 바이든 정부가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와 그다음에 핵심국이 러시아 되겠죠. 여기와 원유 전쟁을 발발한 지 1년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원유를 감산시키겠다 하는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1년 전에 오펙 플러스에 주관했던 사우디와 러시아가 대규모 감산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 대목은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미절 인덱스에서 사실 그 실업률과 인플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올해 미국은 얼마큼 인플레 고충을 당했습니까? 지금 페드가 갤로핑으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상단으로 0.25에서 지금은 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미 국민들의 고충을 안겨줬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의 핵심이 뭐냐? 원유, 가솔린 가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경제 성과의 평가는 경제 고통 지수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원유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왔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할 수만은 없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전략 원유 비축분을 풀어버렸죠. 원래 OECD는 원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다소 비용 이렇게 구제해서 보면 원유 같은 것은 이렇게 일종의 생활 에너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3개월 동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원유 비축분을 이렇게 해놓았다는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마저 풀어버렸죠. 예. 이것마저 풀어버리는 소식들은 지난 1년 동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오펙 플러스, 사우디와 러시아, 그다음 바이든 정부가 아닌 이런 조치가 됐죠. 아시겠습니다는 한쪽에서는 증산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 거는 감산하겠다. 그러면 전략 원유 비축분을 바이든 정부가 푼다. 얘도 감산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대규모 이렇게 감산한다. 이런 쪽으로 1년간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푸틴이 대규모로 감산하겠다. 전쟁은 계속해서 끌어가겠다. 감산하겠다 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원유 전쟁 1년을 기해서 향후에 원유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 있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국제유가 이 하락폭을 분석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WTI 하락폭이 가장 큰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지난 원유 전쟁 1년 동안에 누가 승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가의 향방, 특히 미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WTI 서부태양사정진류가 어떤 형태가 됐을까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좀 아시겠습니다는 유황의 질에 따라서 유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서부태양사정진류 WTI가 가장 높죠. 그래서 과거에는 WTI가 3대 유정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예. 그리고 중동 두바이가 가장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브렌트유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중동산 두바이 WTI가 가장 낮죠. 이게 왜 이런 형사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결과적으로 원유 전쟁에서 전략 비축분 푼다든가 또 알래스카의 개발 유전 개발한다든가 대륙봉 개발해서 지금은 사우디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원유를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제일 수출국으로 부각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자국산 WTI 같은 것이 가장 원유의 최대 수출국으로 원유 수지가 등장하니까 결국 WTI가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 WTI가 작년 6월에 120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12월 21일 지난주 말이죠. 79달러입니다. 79달러.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직격탄을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WTI가 3대 유종 중에 가장 낮다. 그다음에 작년 6월 달에 120달러 떴던 것이 지금 79달러 떨어지는 이런 배경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실 그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원유 전쟁을 1차가 아니라 2차 원유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1차 원유 전쟁은 언제쯤 일어난 겁니까? 그는 트럼프 정부 시대 때 러시아와 오펙 플러스 간에 이렇게 유명한 사우디 벨트와 촐스달 벨트 간의 싸움을 1차 원유 전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전쟁은 작년에 1년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예. 오랫동안 길게 보면 오펙 플러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결제 통화로 보면 페트롤 달러 대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 결제 페트롤 위안 이게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1차 원유 전쟁에 해당되는 2018년 6월 트럼프 정부 시절이죠. 이때 유명한 사우디 벨트, 초승달 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사우디 벨트는 자,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초승달 벨트는 이란, 이라크, 러시아입니다. 이게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변했냐면 사우디가 왕자의 날을 계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착 달라붙었던 겁니다. 예. 한편으로 중국에 착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사우디를 두들겨 패고 러시아를 두들겨 패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의 근본적인 1970년대 이후서 나왔던 근본적 변화 흐름이 됐던 것이 1차 원유 전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1차 원유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에서 한동안 누러지다가 1년 전서부터 강하게 이게 원유 전쟁으로 나오면서 지난 1년 동안 치러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전쟁에서 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핵 단추를 누르냐 푸틴. 그다음에 이걸 누르지 못한다면 본토에 다 떨어지니까 누르지 못한다면 노아의 방주로서 결국 뭐냐 푸틴이 가장 받아줄 수 있는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축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노아의 방주 계획이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오는 게 이런 계획을 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핵전쟁설 그다음에 원유 감산을 하겠다. 유가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이 측면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운명이 지금 결국에는 원유 전쟁에 달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풀이될지 그리고 이 원유 전쟁은 어떻게 끝날지 같이 전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1년 원유 전쟁 때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원유 전쟁이 이번 1년 전이 아니다. 오랫동안 갖고 예,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지금 뭐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경제 패권은 원유 패권을 다루는 자연을 하는 게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사에서 금융 패권을 지는 것이 세계 패권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원유 전쟁이 장기간 치르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1년 전 원유 전쟁은 러시아 경제를 초토화시켜서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특히 올해 2월 24일 날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작년 1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간지가 됐었거든요. 예. 실제 발발은 올해 2월 24일이니까 그때부터 초토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초반에 먹히지 않았었죠. 예.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12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기 힘을 방해해서 300달러까지 간다. 예.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러시아 전쟁에서 딱 유가가 110달러 가. 근데 러시아의 밀수출은 80달러로 중국에 팔아먹고 그다음에 인도에 팔아먹고 터키에 팔아먹었거든요. 왜냐? 자 국제유가가 120달러인데 러시아가 밀수출해서 중국에 80달러 주면 중국 같은 인도 같은 터키 같은 국가는 유럽에 있잖아요. 80달러 받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90달러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 과정에서 아주 올해 상반기까지 푸틴이 전쟁에 질겼던 겁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전쟁을 해서 지금 유가가 79달러 떨어지죠. 예. 그래서 푸틴의 실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푸틴이 시작되는 것. 푸틴의 시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감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수모를 다고 있는 일론 머스크, 예.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는 누구를 지향할 것이냐 한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원유 전쟁에서 대규모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원유는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휘발유보다는 더 증대하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 러시아가 뚝 해서 이거 국제유가 끌어주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 이육, 환경, CO2 가스, 전략, 전기차 수요 증대, 전기차 수요 증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푸틴의 원유 전쟁에 의해서 푸틴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푸틴으로부터 러브콜이 있으면 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가 궁지에 빠져 있고 스페이스X도 궁지에 빠져 있고 트위터도 궁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뭐 체리핑이나 저가면서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설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들어서 연일 급락하고 있는 테슬라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